포토샵 CC 2021년 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은 미국의 그래픽 프로그램 전문 회사인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에는 스캐너로 불러들인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많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미지 편집 분야의 대표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어도비 사이트에 포토샵 관련된 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자,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리스트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먼저 머릿속 상상 실현이라고 되어 있죠. 사진 편집, 합성, 디지털 페인팅,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등 모두 포토샵에서 가능합니다. 데스크탑과 아이패드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강력한 AI를 통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변형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새로운 스킬을 익히고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신 릴리즈를 통해 포토샵은 더 빠르고 스마트하고 간편합니다. 자, 리터칭 교체, 리믹스로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고요. 인물은 돋보이게, 표정은 풍부하게 만들고 한 번의 클릭으로 하늘을 바꾸고 불필요한 개체를 제거하거나 리터칭, 색상 변경,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마법과 같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강력한 편집 툴과 스마트 기능으로 밋밋한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고요. 한 번의 클릭으로 선택, 간편한 마스크 적용, 거의 무제한으로 추가 가능한 레이어를 통해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작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설치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구매하기 버튼이 있죠. 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은 어도비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 체험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죠. 자, 구매에 관련된 이 지금 초기에 이제 설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료 체험을 이제 30일 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후에 무료 시험 버전을 설치할 수 있고요.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부팅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열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기본적인 설정 부분이 있고요. 자, 예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화면창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약간 어도비 XD와 같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창을 열 수가 있고요. 기존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된 폴더 내용을 보게 되면 1강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안쪽에 이제 예제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관련된 내용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열어봅시다. 자, 예제는 베이직 1 언더바 4.jpg를 열고 있고요. 포토샵의 작업 화면과 툴 패널의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툴 패널에는 작업에 사용하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자, 1번 내용은 메뉴바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자, 메뉴바 구조는 상단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명령들이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명령들이 담긴 메뉴 화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메뉴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메뉴들이 있는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메뉴들이 더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화 상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를 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옵션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옵션 바에는 툴 패널에서 선택한 도구의 옵션 설정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툴 패널 작업에 사용하는 여러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동하거나 글자 입력, 그리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 공간이 있죠. 불러오거나 새로 만들 파일을 작업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오픈 대화 상자가 뜨게 되죠. 자, 일단 화면이 열리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전 버전에 해당된 것 같고요. 파일을 열게 되면 그러면 작업하는 이런 아트보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열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의 이런 기능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기능들이 나열이 돼 있죠. 자, 이를 저희는 패널이라고 하죠. 툴 도구와 함께 작업에 사용하는 보조 팔레트입니다. 보통 이제 팔레트라고 하지 않고 패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 종류가 있으며 메뉴바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패널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 영역에 펼쳐져 있는 패널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며 숨겨져 있는 패널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패널이 나타나거나 숨겨지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패널들은 지금처럼 펼쳐져 있는 형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이제 클릭하겠다 하게 되면 관련된 패널 활성화된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채널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방법,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Create New 버튼을 통해서 열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기존에 도큐먼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파일에 New라는 Ctrl N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새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새 창에는 지금처럼 New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뜨고 있고요. 자, 대화 상자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프리셋 디테일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는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위도우 하이트, 여기에는 캔버스의 가로 크기와 그리고 세로 높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보통 작업 영역을 캔버스라고 합니다. 캔버스. 자,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선택 상자에서는 단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모니터의 화상 작업일 경우에는 픽셀, 그리고 인쇄물일 경우에는 센티미터 등의 단위를 설정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웹 작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픽셀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편집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인치나 포인트라는 단위들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단위는 일반적으로 글꼴에서 많이 사용하죠. 자, 저는 여기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전에 리센트와 세이브드, 그리고 포토, 프린트, 아트 앤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앤 비디오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기능별로 옵션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웹을 지정하게 되면 픽셀로 지정이 되고요. 자, 프린트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인치 방식이나 아니면 센티미터 방식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리센트는 이전에 썼던 그런 기능들이 뜨고 있습니다. 저는 A4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자, 보통 이제 이름을 입력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름을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예제 1번이라는 이름을 입력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페이지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아트보드 형식으로 새 창을 열지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아트보드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에서 썼던 그런 방식들인데, 일단 작업창을 아까 전에 캠퍼스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트보드를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설정을 해놨고요. 일단 크리에이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아트보드 1번이라는 기능으로 떴죠. 작업창이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 형식으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아트보드를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문서창을 닫는 걸로 할게요. 자, 닫을 때는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옵션이 뜨죠. 자, 닫겠습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Yes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저장하는 기능이 뜨고 있고요. 자, 저는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No라는 기능으로 해서 문서를 닫았고요. 파일의 New 기능을 눌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아트보드를 끄고요. 일반적으로 포토샵 같은 기능에서는 아트보드를 지금처럼, 그러니까 캠퍼스를 하나의 작업 공간으로만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아트보드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작업들은 저희가 옵션을 끄고 작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해상도죠. 자, 일반적으로 모니터 이미지는 72 dpi를, 그리고 인쇄물 이미지는 보통 300 dpi 이상의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DPI죠. DPI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이거 편집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웹 작업을 기본적인 포토샵의 예제 진행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를 보통 150을 넘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들은 편집이나 아니면 웹 작업에 맞춰서 해상도 변경 작업을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라 모드라는 게 있죠. 칼라 모드는, 자, 모니터 이미지는 RGB 칼라 모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쇄물 이미지는 CMYK 칼라 모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보통의 경우에도 이제 파일을 만든 후에도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파일을 만든 후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지의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칼라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 기능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색상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 창 열기 기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전에 있는 옵션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칼라 모드에 따른 이런 내용들 오른쪽에 선택 상자는 비트 심도를 설정합니다. 비트 심도는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의 최대 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인 8비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 배경색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CC 버전에서는 특정 색상으로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칼라 피커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옵션들을 보게 되면 블랙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놓을 수도 있고, 투명하게 놓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기능들 클릭하게 되면 숨겨진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컬러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 색 공간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색 공간에 따라서 많은 색상을 표현하고 양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색상과 웹에서 나타나는 색상의 차이를 방지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 설정인 다음과 같은 색상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픽셀 레시오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픽셀 기능들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자, 비트맵 이미지의 기본 단위인 픽셀의 비율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이번에는 열기 기능으로 오픈 기능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오픈 메뉴를 클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자, 저장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일단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지금처럼 세이브 기능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없을 때 현재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런 메뉴를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세이브 에즈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JPG 형식의 옵션을 설정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일의 세이브 에즈 기능을 눌러주고요. 기존에 있는 파일이 있죠. 여기서 제가 세이브 에즈 파일을 뭐 언더바 같은 방식으로 저장한다고 할게요. 확장자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JPG 방식으로 저장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옵션 상자가 이렇게 뜨고 있죠. 자, 이미지 옵션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퀄리티는 이제 8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JPG 대화 상자에서는 퀄리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뭐 하이나 아니면 맥시멈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포맷 옵션 기능은 일반적으로 베이스라인으로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업 파일인 이 포토샵 고유의 어떤 모든 기능들을 저장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요. 이를 자, 뭐라고 하게 되냐면 PSDY라고 합니다. 자, PSDY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레이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용으로 저장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웹용으로 저장하는 기능들은 Save for Web 대화 상자로 웹용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파일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익스포트에 자, Save for Web 레거시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나타난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웹에서 사용하는 데는 이런 이미지들은 여기서 이제 대화 상자를 굉장히 큰데 좀 잘려져 있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2업으로 놓고요. 여기서 옵션들을 자, JPG라든지 GIF라든지 PNG 형식으로 저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저장 결과물을 알 수 있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그런 옵션들을 저희가 공부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샵의 작업 환경에 대한 이런 세팅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구성을 작업 목적에 맞게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사용자에 맞게 화면 구성을 변경하고 등록하는 방법, 작업창을 다루는 방법,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널 조작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패널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창에서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 자, 윈도우 창에서 만약에 제가 히스토리라는 이런 패널을 불러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패널이 불러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를 저희가 이제 패널을 여러 가지로 분리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보통 이제 해상도가 큰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두 개의 탭으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탭을 닫아서
그러니까 최소화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콘화 시켜서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패널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이 불려지게 되면 그러면 성격이 비슷한 패널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패널이 불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패널을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레이어 패널을 분리할 수도 있고 또한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결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패널 탭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는 새로운 패널에 도킹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패널을 분리하거나 그리고 패널을 합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작업 목적에 맞는 화면 구성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맞는 작업 환경 구성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윈도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안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이렇게 있죠. 자,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메뉴로 작업 목적에 맞게 화면 구성을 바꾸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만의 화면 구성을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 구성을 만들고 등록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뉴 워크스페이스를 누르는 거죠. 누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름을 적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기민이라고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작업 환경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작업 환경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작업 환경이 여러 가지의 구성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3D 작업 방법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도구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존에 이전 작업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작업 환경을 구성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본인의 작업 환경을 다시 세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작업 환경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게 되면 김기민이라고 누르면 아까 전에 바뀌기 이전의 그 환경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되돌릴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등록된 화면 구성을 이용해서 화면을 전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만들어진 화면에서는 제거할 수도 있게 되고요. 워크스페이스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딜리트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딜리트 워크스페이스로 화면 구성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 그리고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리터칭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선택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화면 배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보통 이제 줌 툴로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이를 툴이라고 합니다. 그죠? 줌 툴로서 이렇게 확대의 기능들을 가지는 거죠. 요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보통 사용을 할 때 그리고 Alt 기능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축소 기능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위에는 이런 옵션들이 뜨고 있죠. 100%로 조정할 때 보통 이제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배율을 조정할 때는 돋보기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줌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100%로 배율이 조정되고요. 100%라는 건 이제 화면 배율이 일정한 크기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돼서 화면 조정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런 배율 그 옵션이 있죠. 여기서 수정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치를 입력해야 되므로 아무래도 불편하죠. 여기서 이제 200%를 입력하게 되면 물론 200%가 되겠지만 입력하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 줌인이라든지 줌아웃 기능 그리고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 100% 컨트롤 1이죠. 피드 온 스크린 이는 화면에 맞춰보기는
컨트롤 0입니다. 컨트롤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0배율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축 키들을 보게 되면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되고, 보통 이제 이런 배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2를 누르면 100배율, 컨트롤 0을 누르면 화면에 맞춰보기, 이런 기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2를 누르면 화면 100배율, 컨트롤 0을 누르면 화면에 맞춰보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화면 배율이 커졌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손바닥 툴로 화면 배율을 이동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손바닥 툴로 이동할 수 있고요. 이는 어떤 기능이든 간에 이렇게 손바닥 툴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돋보기 툴에 대한 단축키는 컨트롤 Z, Z 기능이죠. Z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관련된 옵션들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위쪽에 있는 기능들을 보게 되면, 자, 모든 윈도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윈도우 창을 다 줌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을, 옵션 기능을 키게 되면, 그러면은 배율이 확대될 때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끄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확대 배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이제 애니메이션적인 이런 게 안 만들어지죠. 그죠?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클릭을 드래그 하면서 같이 커지는 기능이죠. 그죠? 클릭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기능들이 이런 옵션 줌 기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스크린, 필스크린 이란 기능이 있죠. 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스크린은 스크린에 맞춰지는 거, 필스크린은 꽉 차는 거, 이런 옵션들이 있는 거죠. 이런 옵션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툴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툴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툴이 있거든요. 내비게이터라는 툴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배율이 이런 패널로서 확대, 축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들을 이 내비게이터 패널로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율 또한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포토샵은 비트맵 프로그램의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 되고요. 자, 이런 픽셀이라는 작은 점들로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것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대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확대되는 이런 점에 대한 정보들로 돼 있죠. 그죠? 자, 각기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픽셀 수가 많을수록 사실적이거나 화려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파일의 용량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확대하면 픽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계단 현상이 일어나 이미지가 깨져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계단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저해상도의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이를 내비게이터 패널에서 크기 조정을 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